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포스코와 함께 상위 국가유공자 등 48명에게 로봇 의수와 의족, 다기능 휠체어 등 첨단 보철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2020년부터 포스코에서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보철구를 지급하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이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첨단 보철구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시는 유해봉환이 본격 추진됩니다. 보훈처는 스위스와 프랑스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 7위를 국내로 모시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유해봉환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은 1946년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에 대한 유해봉환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보훈처는 1975년 장인환 의사 등의 유해봉환을 계기로 주관부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93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지난 11월 3일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거행됐습니다. 그날처럼 우리답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주 지역 학생 독립운동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 학생들이 선배 학생들의 고귀한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자긍심을 갖고 더 큰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제93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2,590여 명의 학적보를 수집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참여 기록이 담긴 이번 학적부 발굴은 지난 3년 동안 각급 학교와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으며 학생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후 귀국해 고국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한 프랑스와 네덜란드 유엔 참전 용사들의 유해 봉환식이 지난 11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에 봉환된 세 분의 유엔 참전 용사는 모두 사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던 분들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유해는 봉송식 후 서울 현충원에 임시 안치한 뒤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5년부터 유엔 참전 용사 본인이나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부산 유엔기념공원의 사후 안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명이 사후 안장됐습니다. 11월 7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14개 참전국 유엔 참전용사 27명과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재방한 행사는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추모음악회 참석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참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1975년 시작된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22개국에서 33,600여 명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지평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 릴프 몽클라르 장군에게 별 4개가 새겨진 조선시대 지휘봉을 전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몽클라르 장군은 6.25 전쟁 발발 후 프랑스 정부가 대대급 부대를 파견하기로 하자 이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 중장에서 중령으로 계급을 낮춰 현역 복귀를 신청해 참전했습니다. 지휘봉에 연결된 비단천의 별 4개는 참전을 위해 중장 계급장을 포기했던 몽클라르 장군의 계급을 다시 중장으로 복원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유엔군이 대규모 중공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한 첫 전투로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 전세를 역전시켜 38선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고 리차드 위트컴 장군에게 국민 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이 추서됐습니다.
리차드 위트컴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부산 지역 미 제2군수 기지 사령관을 역임하고 퇴역한 후에도 한국에 남아 전쟁 고아 돕기와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22개 유엔 참전국 195만 영웅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인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행사는 지난 2007년 빈센트 커튼이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에 따라 처음 시작됐으며 200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부산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추모식이 거행된 후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 유해 3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이 참전용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추모음악회가 지난 11월 10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음악회에서는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는 물론 그 희생으로 얻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15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참전국 외교사절과 유엔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올해 6월 실시한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이 2022년 한국 PR 대상 정부 PR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제복의 영웅들은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6.25 참전용사의 기존 여름 단체복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제복 입은 분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된 대국민 참여 홍보 캠페인입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업하는 새로운 상향식 형태의 정부 공공 PR 사례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럽 지역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스위스와 프랑스에 각각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 지사와 홍재우 지사의 유해가 100여 년 만에 국내로 봉환됐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두 분에 대한 유해 봉환식이 자나깨나 내 가슴 속 나의 사랑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됐으며 16일에는 유해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추모사를 통해 두 분 지사님의 유해를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모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고국의 품에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건 물론 앞으로도 국외에 안장되어 계신 선열들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6.25 참전 유공자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6.25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이며 디자인은 실제 제복 지급 대상자인 참전 유공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 등 관련 세부 내용은 오는 12월 국가보훈처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공개하고 대상자인 6.25 참전 유공자에게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임시정부 기념관 다목적 홀에서는 한국 광복군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고 기억하기 위한 뮤지컬 광복군 아리랑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개관을 기념하고 임시정부의 국군인 한국 광복군의 투쟁 역사를 통해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제83회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미주 한인사회를 규합해 독립운동 지원을 주장한 함삼해 선생 등 7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이번에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애족장 15명, 건국포장 13명, 대통령표창 48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여성은 11명입니다. 특히 이번 포상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자료 발굴 등의 노력으로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 12명과 광주 학생운동에 참여해 활동한 독립운동가 5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는 제83회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나의 길,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거행된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정부 기념식으로는 최초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던 역사적 현장인 서대문 형무소 옥사 내부를 무대와 객석으로 활용해 독립운동의 길을 걸어갔던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제83회 순국선열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전이 11월 17일 서대문 독립공원 독립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전에는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과 회원, 유족 등이 참석했으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영령들에게 최고의 예를 표하고 추모하기 위해 조선시대 제례 형식을 현대사회에서 통용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는 우당 이회영 선생 순국 9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일제의 국권이 침탈당하자 명문대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일신의 안락과 영화를 버리고 구국운동에 몸을 바친 독립운동가입니다. 선생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심한 고문을 당하던 중 1932년 11월 옥중에서 순국했으며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2022년 보훈사적지 탐방단이 6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11월 21일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보훈사적지 탐방단은 우리의 한 세기를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강원권과 경상권, 전라권의 보훈사적지를 방문해 체험하면서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해단식에서는 탐방 우수 활동팀 30명을 선발해 올해 연말 미국과 유럽 등 9개 보훈사적지 탐방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와 올해 포상이 없었던 4.19 혁명 유공자 정부 포상을 내년 4.19 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추진합니다. 보훈처는 오는 12월 21일까지 우편이나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을 통해 포상 신청 접수를 받고 공적 심사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포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4.19 혁명 유공자 포상은 지난 1962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포상이 이뤄졌으며 포상 인원은 2.28 민주운동과 3.8, 3.15 의거 참여자를 포함해 총 1,133명입니다. 유공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은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에서도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자생한방병원이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맞아 연평도 거주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한방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보훈처와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은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행사에도 참석했으며 연평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한 데 이어 연평도에 거주 중인 6.25 참전 유공자 댁을 찾아 한방진료와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1층 특별 전시실에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라는 주제로 순회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대통령기록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독립신문과 대일선전 성명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등 임시정부 관련 유물 69점이 전시됩니다. 전시회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72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 및 전투영웅 추모 행사가 지난 11월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된 미국과 영국 참전용사, 카투사와 경찰 화랑부대원들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함흥으로 철수에 성공해 중공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면서 남하를 지연시킨 작전으로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한미연합사령관과 해병대 부사령관,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 보훈단체장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증정과 추모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024년까지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신체 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의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신설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던 구술 청문을 대폭 확대하고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 개최 장소를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의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12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